안녕하세요.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를 도전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주식 투자자 개포동 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바이오 시밀러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들이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으로는 2020년도에는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같은 바이오 중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도가 됐는데요. 2019년도에는 저도 바이오 종목을 많이 다뤄보기는 했지만, 많은 분들도 아시는 내용들이기는 한데, 굉장히 다사다난했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시판 허가를 철회를 하게 되고, 또,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 사태도 많이들 아시는 거고, 굉장히 HLB 같은 리보세나릿에서 글로벌 임상 3상 했는데 목표치 미달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고, 또 한미약품 또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조용히 지나가긴 했는데,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팩사백에서 유효성 입증 불가다 그러면서 3상 중단을 권고받으면서 사실상 주가는 굉장히 박살이 난 상태고, 굉장히 믿었었던 헬릭 스미스마저 엔젠시스가 좀 혼합 투여돼가지고 임상 결과를 올바르게 도출하는데 실패를 하면서 주가가 또 급락을 하고, 또 강스텐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임상 3상까지 갔는데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못하면서 또 주가가 급락을 하는, 메지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었던 여러 바이오 신약 업체들이 굉장히 참 주가가 변동성이 요동쳤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이 지수가 저도 한때 굉장히 많이 한미약품을 필두로 해서 한미사이언스랑 같이 바이로메드 시절부터 매매를 해왔었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정말 바이오 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거의 모든 바이오 제약 업체들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서부터 어떻게 보면 좀 정점을 찍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나타나면서,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이슈가 2018년도에 불거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외에 고생 인보사 사태라든지 HLB,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등 계속해서 3상까지 갔다가 좌절을 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관련한 어떤 이런 섹터 자체가 굉장히 박살이 나는 그런 시기를 지났고, 이제는 11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제약 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종목들이 등락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좀 이제는 점차적으로 중소형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서 다시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등과 같은 대형 바이오 제약 종목들로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가 돌아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지금 표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학회 일정들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 가져와 봤고요. 그 중에서 당장 이제 1월 달이 됐는데 13일부터 16일 사이에 JP 모건에서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이 JP 모건 컨퍼런스 이후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상대적으로
최소한 단기적인 여러 바이오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인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각 매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지나가고 나서부터 대체적으로 확률상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가 상당히 높아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2019년은 조금 예외적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반기 극초반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 1월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하고 나서 특히 상반기에 이쪽 제약 바이오 업종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뭐 작년까지만 해도 바이오 종목 위주로 매매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좀 이러한 생각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대형주가 소속되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성장성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연평균 25%씩이나 성장이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이 글로벌 바이오 업체들이 굴지의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만든 신약들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는 시기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또 올해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데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그렇지만 각국 정부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부각을 하면서 고령화가 되면 당장 약값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려다가 보니까 실제로 바이오 신약들은 엄청나게 비싸고 소위 부자들이 아닌 다음에는 좀 이런 뭐 정말 큰 병이 있어도 쉽게 구매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반값, 뭐 소위 말해서 반값으로 이 부담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으로서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시장을 좀 더 밀어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전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아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만 가지고 현재 바이오시밀러 현황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뭐 당연히 뭐 동의하시겠지만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인랄디, 뭐 베네팔리 뭐 이런 약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은 뭐 트럭시마, 허주마 뭐 말 안 해도 많이 아시는 이런 복제약들이 굉장히 뭐 지금 계속해서 시장 전망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매출과 점유율을 전망을 해본 표인데요. 이 두 업체를 합산한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에는 1조 규모의 매출에서 2025년도가 되면 약 7조 정도 매출이 전망이 되고 점유율은 뭐 이미 지금 올해부터 해서 내년 뭐 계속해서 점유율은 20% 수준을 상회하는 어, 그런 굉장히 고무적인 점유율을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에는 또 향후 10년간 특허 만료 예정인 상위 바이오 약품 판매액이 100조 원 규모인데 이 중에서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복제약이니까 약가를 이 수준의 한 50% 반값 수준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잠재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약 50조 수준으로 전망이 된다. 이 중에서 점유율이 지금 20% 수준만 뭐 그냥 유지만 해도 한 10조 정도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라고 굉장하게 큰 시장이 이미 예상되고 있는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를 하시는 것처럼 뭐 도덕성적인 잣대로서 평가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현존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일단은 검찰의 분식회계 관련 추가 수사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뭐 아직 완벽하게 딱 끝나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적인 현황으로 판단해 봤었을 때에는 점차 이러한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해소되는 국면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올해 총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은 좀 발생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런 일은 부식회계로 인해서 좀 그런 리스키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망들을 토대로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긍정적인 전망들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한 이 CMO 분야의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생산 능력을 이미 굉장히 많이 증설을 해둔 상태라서 2019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공장 가동률이 뭐 2공장, 3공장을 비롯해 가지고 점점 상승을 하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익이 성장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향후 10년 내에 특허 만료되는 100조 규모의 시장이 개화를 이제 다가오기 시작을 하면서 2023년도에는 풀캐파 가동률 수준인 80% 정도를 예상을 하게 되고, 이러한 흐름대로 하자면 지금까지는 3공장만 가동을 하고 있지만 4공장을 증설하는 얘기까지 점쳐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어떻게 보면 좀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는 바이오젠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이라고 하는 약의 미국 FDA 승인을 다시 신청을 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이게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MO 수주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픽스의 연간 실적 전망을 구분해서 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2019년도에는 5,790억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약 200억 정도 규모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점차적으로 2023년도까지 전망을 해봤을 때 한 네 번째 줄에 있는 2공장과 3공장의 매출 기여도가 점차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이 되면서 2023년도가 되면 영업이익이 약 4,240억 정도, 그리고 매출은 1조 4천억 정도 규모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지분 구조는 말 안 해도 아시죠? 뭐 50%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인트 벤처로 바이오젠이랑 이익을 공유하는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바이오에피스의 연간 실적 전망으로는 2019년도에는 7,4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1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플릭사비, 뭐 온트로잔트 이런 기존의 약들도 있지만, 이 베네팔린은 여전히 잘 팔릴 것이고, 인랄디를 비롯해가지고 뭐 아바스틴, 루젠티스 같은 점차 이러한 바이오시밀러 약들에 대한 매출이 점점 한 해가 갈수록 급증을 하게 되면서 2023년도가 되면 매출 규모가 2조가 넘고 영업이익은 8천억이 넘는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결론인데요. 제가 제목에 달리는 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달리는 말을 올라타기 위해서는 당연히 리스크를 수반을 하겠지만,
달리는 말을 올바르게 타서 계속 달리는 것에 그 흐름을 몸을 맡긴다고 하면 고수익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의 주가 수준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까지의 긍정적인 전망을 시장이 좋으니까 좀 선반영을 시작한 감이 없지 않지만 이렇기 때문에 향후 더 큰 시장과 이익 성장을 바라보면서 분할 매수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이 약간은 조금 뭐 셀트리온이냐 삼성바이오로직스냐 이런 싸움들도 있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분식회계 뭐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기업이다 뭐 이런 시선들도 있고, 바이오시밀러뿐만이 아니라 뭐 HLB 같은 뭐 바이오 종목들도 굉장히 뭐 전망이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영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영상을 제작을 해보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종목과 관계없이 전망이 좋은 종목이라면 각자 어떠한 분석과 생각을 토대로 해서 분할 매수를 하거나, 지금 뭐 보유 중이신 분들께서는 뭐 계속해서 보유를 해가면서 2020년도에는 큰 폭의 고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영상이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